고물상 그거 돈 몇 푼 번다고 설마 우리 아들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고물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고물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골동품이나 오래된 작품들도 있죠. 그게 고물이지 뭐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안 되겠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고물상 주인이라고 부르는 김영철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모으고 팔고 다시 새롭게 쓰일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죠. 하지만 제겐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 그 이상입니다. 저는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지나간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제 아내는 딸이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딸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딸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주말이에요. 딸의 얼굴에는 기쁨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퇴근 후 저를 부르더니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요. 안에는 깔끔한 회색 양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아빠가 이걸 입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아빠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제 직업과 외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으면 내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 아니냐? 딸은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저를 위해서 입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딸이 제 걱정까지 대신 떠안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상견례 때 꼭 이걸 입고 갈게.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양복을 입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니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선물한 회색 양복은 몸에 딱 맞았고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나가면 나도 좀 귀티나는 사람처럼 보일까? 혼잣말을 하며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메어봤습니다. 손끝이 서툴렀지만 딸이 제게 가져다 준 자신감을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제 모습을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제가 골라드리길 잘했네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상견례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몰라도 제 딸을 위해 잘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풍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한 번 더 바로잡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서자 예비사위와 그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젊고 반듯한 인상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끗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딸은 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라며 밝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뒤이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비사위의 아버지는 다정한 미소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자리를 권했고 딸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이 순간이 딸에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속으로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중 예비 사위의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손이 참 많이 상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한 듯 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비꼼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물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직업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손은 조금 고생하지만 이 손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되살리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니 보람을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예비 사위의 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그게 정말 멋진 일이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도 산업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의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리까지 와주셔서 딸님이 참 든든하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그 말이 불편했지만 딸의 체면을 생각하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저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어머니는 한 모금 물을 마신 뒤 마치 무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고물상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손도 많이 상할 테니. 그녀는 웃음기를 띄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감히 그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딸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기에는 그 의도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지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사위에게 그런 일을 부탁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선생님께서 고물상을 하신다는 말씀에 좀 놀랐거든요. 솔직히 고물상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따님이 어머님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허락해드리기로 했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제 자존심을 긁는 듯 했습니다. 딸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치 제가 딸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아버지라도 되는 양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딸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중간에 끼어들어 여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따님도 훌륭하게 잘하셨고 김 선생님께서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비 사위의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대단하시죠. 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옆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무시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모아온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담긴 골동품과 오래된 예술작품들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 물건들을 모으고 보존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 손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이뤄낸 것들이 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고 제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한결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걸 고물이지 뭐라고 하겠어요? 골동품이든 예술작품이든 결국엔 쓰임이 다한 것들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제 자부심마저도 무너뜨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창백한 얼굴과 걱정 어린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며 몇 가지 기사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에 국내 경매에서 45억 원에 낙찰된 고려 청자입니다. 아주 희귀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외국 경매에 올린 18세기 유럽의 골동품입니다. 이 작품은 12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자기는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몇 년 전 국내에서 9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공예품은 100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경매에서 주인을 만났죠. 저는 화면을 넘기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딸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저를 쳐다봤고 예비사위의 부모님도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 속 기사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 어머니는 저에게 이 기사를 어떻게 믿냐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계속 추궁하였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작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예비사위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제 상황을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고 모두가 듣는 가운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분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몇 초 후 전화기 너머에서 존경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비사위의 부모님은 물론 딸까지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은행의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관리자가 전화를 받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제 자산을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키보드 소리가 들린 후 관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김 회장님께서 관리 중인 자산은 약 520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이달 중으로 처리 예정인 경매 수익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 방 안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진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예비사위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은행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이 2곳 더 있습니다. 만약 믿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2 은행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듣고 긴장한 듯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비사위의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딸 역시 천천히 안심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무슨 금전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견례 자리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분명히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말끝마다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그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방금의 상황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런 재력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딸은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으며 살았을까? 단순히 나의 외모와 직업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력만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 집안에서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안에는 딸을 보낼 수 없다. 내 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오늘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딸을 위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체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자꾸나.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그러자 예비사위의 어머니가 급히 제 팔을 붙잡으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앉으세요, 제발.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 변명과 함께 진심으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조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잠시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고 딸은 더욱 깊어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차분히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딸과 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면 이야기를 더 나눌 필요가 있을지 고민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며 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예비사위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빠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할 거다. 그건 너의 선택이고 내 인생이니까.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한다. 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 내가 그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한 채 살게 될까봐 걱정돼서다. 오늘 보지 않았니? 그 사람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지만 너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행복하길 바라며 살아왔어. 그리고 이 집에서 쌓아온 재산도 언젠가는 다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내가 가진 자산과 가치는 그 집안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해. 딸은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당분간 내가 조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람을 재력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말이다. 딸은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 저도 그분이 처음부터 무섭고 두려웠어요. 항상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제게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아빠가 고물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빠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제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그게 아빠가 원하는 유일한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렴. 너는 누구에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비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자 예비사위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신 건 제 잘못도 큽니다. 제가 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예비사위를 거실로 들어오게 한 뒤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너도 알겠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설득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사위가 사과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도 직접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본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차분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띤 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경솔했어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제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예비사위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하며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차를 들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을 너무 귀하게만 키우다 보니 제 시야가 좁아졌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러 직접 와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 그리고 재력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편견을 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 고물상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모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비사위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자식들을 위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사위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도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비사위의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딸은 결혼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은 그 집안에서 어떠한 무시도 당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딸의 당당한 태도와 저희의 가르침 덕분에 점점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딸의 시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늘 생각납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저는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받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역할을 다한 것 같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딸의 시어머니와 만나면 인생의 조언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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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